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주체로 신세계그룹의 이마트와 네이버 컨소시엄이 거론됐던 가운데 네이버가 최종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이버는 22일 공시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베이 코리아 지분 일부 인수 등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인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위한 본 입찰에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수전은 전통 유통기업 이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네이버 관점에선 거래 성사 시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위해 8천억가량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 시너지를 낼 거리들이 많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현재 국내에서 지마켓과 옥션, 지구를 운영 중입니다. 이베이는 2001년에 옥션, 2009년 인터파크로부터 G마켓을 인수했습니다. 이어 2013년에는 트렌드 라이프 쇼핑 사이트 지구를 선보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단독으로 인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 지분 80%를 3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 위해 미국 이베이 본사와 협상 중입니다. 최종 인수 가격과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애플이 5.4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춘 소형 스마트폰 아이폰 12 미니 생산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 부진에 따른 단종 조치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2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하고 소형인 아이폰 12 미니 모델의 판매가 부진해 올해 2분기를 마지막으로 더는 생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식통은 아이폰 12 미니 생산 중단 조치가 일시적인 감산이 아닌 영구적인 생산 종료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2 미니 재고량이 충분한 만큼 판매는 계속 이어갑니다. 아이폰 12를 비롯해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 맥스 등 다른 모델은 계속 생산합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도 5인치대 소형 모델이 출시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2 미니 판매 부진으로 아이폰 13 시리즈는 6인치 이상 대형 디스플레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이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앱 오디오룸을 22일 공개했습니다. 음성 SNS의 원조 클럽하우스와 유사한 경쟁 앱입니다. 오디오룸은 음성 대화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스트리밍 중계하며 대화방 개설자는 다른 사람을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등 기존 음성 채팅 앱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대화방을 만들거나 초대해 앱 내부 결제를 이용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크리에이터 수익 창출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에서 만든 앱답게 기존 페이스북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리스트를 통해 대화방에 초대하는 등 음성 대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디오룸 공개와 더불어 팟캐스트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유명 팟캐스트 영입과 서비스 컨텐츠 확장을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도 16일 그린룸이라는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앱을 선보였고 트위터 역시 스페이스라는 음성 대화방 기능을 내놓는 등 클럽하우스 대항마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가상자산 규제 소식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가가 폭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 채굴 사업 금지를 포함해 은행과 모바일 결제기관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취급 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조치 대상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뿐 아니라 공상은행, 건설은행 등 주요 대형은행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용자의 계좌 개설이나 거래도 제한됩니다. 중국의 고강도 규제 조치에 가상자산 시장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날 최고 11.26% 급락한 31,495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2,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3만 달러 저항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2% 이상 내린 3,8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약세장이 확인된 것 같다. 악재로 인해 너무 많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노보크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는 중국발 악재로 인해 시장이 혼란에 빠졌지만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이다.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 믿음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12월 본계약 체결 이후 인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배지분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는 약 11억 달러로 평가됐습니다. 인수 결과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소프트뱅크 그룹이 20%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로봇 시장은 서비스, 인명 구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와 센서, 모터 등의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급성장해왔으며 향후 정보통신 기술의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로봇 신사업을 통해 인류를 위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경험을 제공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4족 보행 로봇 스팟과 2족 직립 보행이 가능한 로봇 아틀라스 등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창고, 물류시설에 특화된 로봇 스트레치를 선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연구 개발용으로 직접 만든 슈퍼컴퓨터 도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슈퍼컴퓨터 도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신경망 학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전기차로부터 수집한 막대한 양의 도로교통 데이터를 신경망 처리를 통해 분석해 자율주행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슈퍼컴퓨터 도조는 초당 100경번 연산이 가능한 엑사플롭스급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강력한 5대의 슈퍼컴퓨터 중의 하나입니다. 안드레아 카르파티 테슬라 이사는 슈퍼컴퓨터 도조가 모두 5760개의 그래픽 프로세서와 10페타바이트 용량의 스토리지를 연결해 구성되며 최대 1.8 엑사플롭스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도조를 완성하기 위해 작업해왔으며 올해 연말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카르파티 이사는 도조 외에 테슬라의 또 다른 슈퍼컴퓨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도조 외에도 이미지 분석과 패턴 인식과 같은 이미지 프로세싱 전용 슈퍼컴퓨터를 모두 3대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렌터카 가격 비교 앱 카모아가 7에서 8월 여름 휴가를 대비해 차량을 미리 예약하는 고객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모아 고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에서 5월 사이 여름 성수기 시즌인 7에서 8월에 사용할 차량을 예약한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10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여행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모아의 여름철 예약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매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올해도 이 기간에 예약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차량 예약이 높은 지역은 제주, 부산, 경북, 전남, 서울이고 지난해엔 제주,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순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와 올해 꾸준히 여름철 휴가지로 주목받았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대여한 차종은 K3 올 뉴였고 레이 더 뉴, K5 3세대, 모닝 올 뉴, 뉴 아반떼 7세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완전 제외하고 한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기구는 먼저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올 추석 이전인 9월 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진과 롯데 글로벌 로시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CJ 대한통운도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과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류 인력 투입과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택배사 원가 절감 노력과 백마진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